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평택항에 방치된 수천 대의 테슬라.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테슬라 평택항 사태의 진실부터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삼성전자의 역대급 반격, 그리고 전기차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소름 돋는 근황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나라 반도체의 자존심,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지금 삼성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이야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 일정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도 양산, 그러니까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정확한 계획을 못 세울 정도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공장을 일단 시험적으로 돌려보는 파일럿 운영은 시작됐지만 공장 전체를 쌩쌩 돌리는 완전 가동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은 반도체 판 하나에서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지는 합격률 같은 건데요. 이 수율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오다 보니 전체적인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고객사들과의 구체적인 수주 계약 소식도 아직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2026년 말까지 대량 생산 준비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의미 있는 규모의 생산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AI 칩 생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일정 지연이 삼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방금 전해드린 공장 지연 소식에 조금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신호탄이 될 만한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내년 영업이익 목표를 무려 2조 원 이상으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5년 만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의 골칫덩어리였던 2나노 공정의 수율이 드디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은 수율이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안정이 됐다니? 자, 우선 환경의 차이인데요. 미국 현지에서의 인력 수급이나 설비 셋업 문제로 테일러 공장의 양산은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국내 라인에서는 2나노 수율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단 거는 삼성 내부 제품을 찍어내기엔 충분하지만 까다로운 외부 고객사들, 테슬라 등등 회사들의 높은 기준을 완벽히 맞추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덕분에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뇌 역할의 칩, 엑시노스 2600을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테슬라와의 협력인데요. 내년에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뇌인 AI5와 AI6 칩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AI6 칩은 삼성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로 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 메모리의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와 그록 같은 스타트업의 AI 칩 주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로직 다이는 메모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두뇌 같은 부품인데 이걸 삼성이 이미 기술력이 검증된 4에서 8나노 공정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면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AI 열풍 때문에 주문이 너무 밀려서 TSMC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이 삼성을 훌륭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기술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단순히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냐를 넘어서 이제는 누가 로봇을 더 잘 활용하느냐의 그런 로봇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중국의 유니트리를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샤오미, 샤오펑입니다. 최근 샤오미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신들의 전기차 조립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투입했다는 건데요. 특히 쇳물을 틀에 부어서 부품을 찍어내는 다이 캐스팅 공정에 이 로봇들을 배치했다고 해요. 이 로봇들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사를 조이는 일종의 셀프 태핑 너트를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성공률이 무려 90.2%에 달할 정도로 종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샤오미는 VLA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로봇이 눈으로 보는 비전, 언어를 이해하는 랭귀지,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 기술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여기에 로봇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강화 학습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 레이징 샤오미 CEO는 앞으로 5년 안에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또 다른 강자, 샤오펑의 행보도 무서운데요. 샤오펑은 아예 광저우에 로봇 전용 시설을 세우고 2026년 말까지 아이언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낼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대 넘게 만들어서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이나 관광 안내 같은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미 공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지만요. 중국 로봇들과는 공략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세계 휴머노이드 설치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격적이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 이제 판매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기도 하죠. 이에 비해 테슬라 옵티머스는 내부 최적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몬트 공장과 또 오스틴 공장에 배치되어 배터리 셀 분류나 부품 운반, 품질 검사 등등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로봇을 외부에 판매하기보다는 테슬라 공장에서 돌리면서 학습하고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AI 지능을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즉, 중국은 실제 상업화 속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더 난이도 높은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현재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를 훈련할 때 쓰는 똑같은 그런 방식을 로봇에게 가르치는 옵티머스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 로봇이 나중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개척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신형 아틀라스 로봇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로봇은 약 50kg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 수 있고 아주 춥거나 뜨거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특히 대단한 거는 로봇 한 대가 새로운 작업 능력을 배우면 나머지 모든 로봇에게 그 능력을 실시간으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생산 시설을 자동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실전 단계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지금 한국 평택항에 테슬라 수천 대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차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 내부에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는 주문량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전기차를 살 때 꼭 필요한 나라 보조금을 신청해 줄 직원들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기차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제를 하고 차를 넘겨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너무 힘든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상황이 꽤 구체적인데, 지금 밀려있는 보조금 서류만 2,000건이 넘는데 이걸 컴퓨터 시스템에 일일이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사람이 외주 업체까지 다 합쳐봐야 고작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 사람당 100건 넘게 수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차를 배정받은 예약자들도 왜 내 보조금 신청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말고 다른 지방은 보조금 신청 건수가 0건인 곳도 있다고 하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차를 받고 싶어도 행정 처리가 안 돼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는 테슬라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올해 테슬라 판매량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택항에 테슬라 차량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배송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죠. 테슬라 코리아는 올해 들어서만 중국의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16,000대가 넘는 차를 들여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에서 약 2,000대가 팔렸고 2월 판매량도 곧 집계될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보통 기가 상하이에서 차를 만들고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낸 뒤 평택항에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평택항에 차가 가득한 건 이 거대한 물류 과정 중에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보통 분기 말인 3월이나 6월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차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달에 최대 8,000대 가까이 배송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가 쌓여 있는 게 단순히 직원들이 나가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3월이라는 분기 마지막 달에 최대한 많은 차를 몰아서 인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보조금 접수나 차량 배정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회사가 이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이번 3월 대규모 인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